그래서 이제 창들을 보면은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 그리실 때도 그렇고 시공할 때도 그렇고 잘 보셔야 됩니다. 창은 창 틀과 판넬 그리고 부속철물로 이루어져요. 이 부속철물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죠. 연관한 시험을 보시면. 근데 이 판넬을 유리를 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판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부르는 명칭이 판넬을 2겹, 3겹 넣으면 창문인 경우에 한 번 열게 하면 단창, 2번 열게 만들면 이중창, 3번 열게 만들면 삼중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 명칭을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중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중창 이렇게 검색해보면 2번 열게끔 되어 있는 창들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번 열고 또 한 번 열어야 되는 이런 창이 이중창입니다. 창이 2번 열게 됐으면 이중이고 삼중창은 3번 여는 거겠죠. 그리고 한 번 열게 되면 그냥 단창, 공식 명칭은 그냥 단창입니다. 그리고 유리나 요거 유리를 부르는 명칭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 유리는 그냥 안이 차 있는 한 덩어리고 두께가 있는 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리를 만드는 저희가 창호에 쓰는 유리는 이렇게 한 장의 두께가 있는 유리를 쓴 다음에 이렇게 틀을 잡아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열이 그냥 통과해 버려요. 전달이 그냥 타고 안쪽으로 열이 전달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한 장의 유리를 대고 여기다가 중간에 가스나 진공층을 만들어요. 이 안쪽에. 그리고 여기다가 한 장의 유리를 더 덧대요. 실제 사용된 유리의 두께는 3mm나 5mm 이런 얇은 유리를 써요. 근데 안쪽에 이제 진공이나 가스층을 둠으로써 얘가 열이 통과를 못해요. 실내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유리가 이제 요즘 쓰는 대부분의 유리입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쓰는 유리도 있어요. 이제 이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에너지가 저감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한 장을 쓰면 그냥 혼유리, 2장을 써서 하면 이중유리. 그 이상 2장 이상을 쓰게 되면은 로우 E입니다. 로우 E, 로우 에너지. 그래서 이걸 그냥 흔히들 로이 유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로이 유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로우 E, 그러니까 에너지 저감을 시키기 위한 유리, 요런 유리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집어넣어서 음이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리도 있고요.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열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쓰거든요. 그런 애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이 유리라고 보통 얘기하시는데 이게 로우 E예요. 로우 E, 에너지 저감입니다. 에너지가 이제 통과 못하게 하는 요런 유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2중부터 사실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3중 유리 정도까지 하면 이게 이제 로우 E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술 되면 2중에다가 뭐 못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요런 유리 3중 유리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3중 유리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쯤 되면 에너지 저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로이 유리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강화 유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에 쓰는 유리 중에 창이나 문에 쓰는 유리 중에 강화 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언뜻 강화 그러면 튼튼한 유리 이렇게 생각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안전을 강화한 유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이라는 기능을 강화한 유리. 보통은 저희가 유리를 깨면 파편이 날카롭게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치잖아요. 근데 이 강화 유리는 급냉을 시키는데 뭐 이 상온, 급냉 시험 문제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급냉을 시켜서 만드는 유리인데 상온에서 급냉이에요. 저온으로 급냉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 온도, 그걸 상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우 뜨겁게 달궈진 유리물을 식힐 때 일반적인 온도 상온에서 확 식혀버리면 갑자기 식혀버리면 이건 수천도 넘으니까 30도 이러면 진짜 엄청나게 추운 거 얘한테는. 그렇게 해서 식혀버리면 천천히 식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혀버리면 유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깨질 때 파편이 이렇게 깨진대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나 안전을 강화시켜서
창이 깨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하는 강화 유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유리에도 쓰시면 좋겠지만 열고 닫고 뭐 부딪히고 할 행위가 많은 출입문에 사용되는 유리에 많이 쓰이겠죠. 그렇게 치면 저희 학원 강의장 뒤에 있는 저 유리는 강화 유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뭐 이렇게 뭐지? 저 로고나 아이콘 붙어 있는 저 유리는 자세히 나중에 옆에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 겹짜리 1cm 정도의 유리가 아니고 두 겹짜리 유리입니다. 이중 유리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고 안쪽에 은색으로 생겨 있는 구멍이 이렇게 쫑쫑쫑쫑 박혀 있는 요런 틀이 있는데 요 사이가 뭐 가스를 채웠든 진공 상태로 만들었든 해서 쓴 이중 유리입니다. 이중 유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망입 유리. 망입 유리. 이 망입 유리는 유리 안에다가 철망 같은 걸 넣어요. 또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선 같은 걸, 줄 같은 걸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망입 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문 자체에 유리나 이런 거에 디자인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게 쓰는 경우도 있고, 유리가 깨져도 여기가 만약에 그 강철선이 들어있다 그러면 방범용이 되겠죠. 방범용이 됩니다. 요거로 디자인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방범용으로 이제 저런 유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요것도 디자인적으로 괜찮아요. 중문 같은데 해놓으면 괜찮더라고요. 중문 같은데 물론 이제 이런 그 안전이 강화되어 있는 뭐 안전을 강화한 저런 비싼 걸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 꼭 철선을 넣는다는 아닙니다. 요즘은 제품 많아요. 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되게 오묘한 느낌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자주 쓰진 않습니다. 이건 잘 쓰진 않는데 시험에는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넣어놨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보시면 뭔지 알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색을 넣어가지고 조각조각 해가지고 빛을 비치면 오묘한 느낌의 뭔가 빛이 들어오는 그런 거죠. 종교 건축물에서 많이 보는 이런 애들. 근데 요즘은 이제 저런 애들보다는 그냥 LCD 같은 디스플레이를 넣어버리는 게 훨씬 더 많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이 유리들도 보면은 달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중에 이 창을 부를 때 그냥 미다지 창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고 미다지 창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고 당연히 크기도 일러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창인지 이중창인지, 사용된 유리가 이중인지 로인지도 같이 해야 돼서 이게 가로 세로 얼마짜리 이중 미다지 이중창 무슨 유리 이렇게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죠. 왜냐면 저게 전부 다 디자인이나 기능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결정해 줘야죠. 설계하시는 분이 저걸 결정해서 이거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시공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공사 금액은 알아서 책정해 주세요랑 동일하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를 들여서 얘를 지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망할지 안 망할지를 모르고 하게 되죠.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공사할 생각을 해요. 한 2배 이상의 예상 공사 금액의 2배 이상을 준비한다? 근데 예상 금액을 모르니까 넉넉하게 옆집 아저씨가 지었던 금액의 3배 정도 준비한다? 그 애매하잖아 이런 거. 아마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철물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갈 건데 유형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창을 열고 닫는 유형 또는 문을 열고 닫는 유형, 그거에 따라서 사용되는 철물들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저것까지 이제 그리거나 표현할 이유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된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창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소통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시공 관리도 하실 거고, 시공 견적을 낼 때도 할 거고, 가격을 알아볼 때도 알아볼 거고, 뭐 디자인 할 때도 뭐 쓸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품과 관련된 얘기고, 이제 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3M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열릴 수 있는 창의 비율은 1:1을 쓴다는 아닌데 전통적으로 1:1 비율을 가장 많이 써왔어요.
근데 요즘은 꼭 반드시 저걸 지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M을 쓰니까 600, 900, 1200, 1500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창들의 규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아무 창문 가게나 가서 주세요 그러면 요즘은 그냥 네, 뭐 조립해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MC 설계를 하게 되면은 공간 안에서 작용되는 크기들하고 연관이 있죠. 바닥에서 900을 확보해 주신 다음에 천장까지 높이를 생각해 보면 나머지 부분을 계산하고 가구를 넣고 생각해 보면 걔네들에 의해서 3단위로 설계하는 게 가장 유용했잖아요. 기본 크기를.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크기별로 어떤 게 일어날 수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600 정도 크기, 600이나 900 정도 크기는 환기가 되긴 해요. 되긴 하겠지만 환기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망을 할 수는 있죠. 외부를 내다본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요. 대신에 채광 그리고 기능의 일부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00, 1500, 1800 이게 커지겠죠. 이제 커지게 되면은 얘네들은 채광, 환기, 뭐 빛을 받아들이는 거, 뭐 기타 등등 뭐 5개를 조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선이 되고요. 이제 어쨌든 안전에도 유의하셔야 되고, 크기가 커지면 또 침입이나 이런 것도 위험해지죠. 사용하면서 뭐 사고가 나거나 또 위험해지고, 그래서 안전에도 좀 유의를 하면서 적당한 크기를 결정해서 쓰셔야 돼요. 요게 이제 그 창, 그리고 이제 설치 높이 같은 경우는 벽이 있다고 했을 때 바닥에서 얼마 높이부터 창을 설치하느냐의 문제였죠. 근데 이게 행위가 다르다 였어요. 이 설치되는, 저희는 바닥에 서서 뭔가를 써요. 바닥에 앉아서 쓰든 서서 쓰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높이, 그러니까 그 높이에 따른 사람의 행위를 나타낸 건데 이런 느낌이죠. 대충 30cm 정도면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팔꿈치를 올리고 할 수, 이것도 편해요. 이 자세도 생각보다 편합니다. 45 정도 전후면 의자죠. 앉아서 무릎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요 정도 되고, 70 정도 되면은 걸터 앉으면 다리가 허공에 뜰 거예요. 걸터 앉으면 다리가 허공에 뜰 건데 70인데 요즘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70에서 80 사이입니다. 평균 신장이 컸기 때문에. 책상이죠. 책상, 작업대. 그러니까 저 정도 놓으면은 책상류로 앉아서 쓰는 작업대류로 괜찮은 높이가 70에서 80 사이. 이제 90 정도 되면은 서서 하는 작업대, 80에서 90 사이입니다. 평균 신장이 좀 커서 그래요. 80에서 90 사이 정도들이 서서 하는 작업대거나 엉덩이를 살짝 기대서거나 할 수 있는 정도 높이가 요 범위, 요 사이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걔보다 더 높아지면 1100 정도가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팔꿈치 정도를 이렇게 걸치거나 이렇게 몸을 좀 등을 기대거나 이런 행위들이 가능한 게 요 1100, 1400쯤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이거는 이렇게 널려 있는 느낌이죠. 사람이 뭔가 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뭔가 수납을 하거나 물건을 넣거나 하는 쓰는 높이 정도로 보셔야 되니까, 요 범위 전후가 올라가면 물건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건을 꺼내 쓰기 어려운 정도고, 요 높이 이하 정도는 요 정도 범위를 제외하고 나면은 허리를 숙이거나 까치발을 들거나 의자를 놔야만 쓸 수 있는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범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저희가 쓰는 수납장들의 이제 가장 중간 높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해도 상부장 같은 거, 싱크대 상부장 그러면 1400이나 1500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사람이 쓰는 높이를 고려해서 한 겁니다. 180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의 머리가 닿지 않고 손을 뻗어서 올린다고 한들 머리 위로 지금 보면 많이 안 올라가죠. 한 뼘 반 정도 올라가요. 그렇다고 치면은 한 뼘이 20cm 정도라고 보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물건을 꺼내는 것 자체도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그 대부분의 1800 높이는 뭐냐라고 하면 장입니다. 장.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장도 1800이에요. 저 에어컨도 대충 보면 1800입니다. 저거보다 더 높으면 손이 안 닿는다는 얘기예요. 손이 닿아도 뭔가 작동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장, 이제 그거보다 높으면 진짜 그 다음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셔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문을 설치한다, 앉아서 쓴다,
창문이 여기랑 맞는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얘보다는 살짝 높아야겠죠. 그래서 창문이 요쯤 설치되면 바닥에서 900 정도 높이가 되면은 요 정도 높이인데 뒤에서 사람이 밀어도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이 침입하려고 해도 이만큼의 다리를 들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앉아서 썼을 때 보면은 외부를 보거나 빛을 받아들이거나 뭐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얘보다 더 높으면 불편해져요.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뭔가 애매하잖아요. 이 밖을 봤는데 잘 안 보이고 애매해지잖아요. 앉아서 썼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0 높이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450이나 600 정도는 450이나 600 정도는 그러니까 앉아서 쓰는,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쓰는 사람들이 쓰는 행위 정도에 어울리는 창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또는 걸터 앉거나 이런 용도, 그 창틀에 걸터 앉거나 기대거나 뭐 할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에 설계할 때 쓰는 창의 높이로 보셔야 되고, 900 정도가 이제 가장 무난한 높이인 거죠. 안전을 확보하면서 일반적으로 앉아서 쓰는, 저희가 의자나 이런 데 앉아 쓰잖아요. 그런 경우, 바닥에 앉는 경우 말고 의자를 이용하거나 이런 생활 환경에 가장 일반적인 높이가 900입니다. 요 높이로 하셔야 앉아서 쓰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걸 놓고 앉아서 쓰는 문화에 가장 괜찮은 높이의 창이 돼요. 뭐 그렇습니다. 1500쯤 되는 것도 필요했었죠. 1500쯤 되는 것만 잠깐 좀 보면 요거보다 살짝 높죠. 요거보다 살짝 높을 건데, 창문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볼 때 실내 부분이 노출되지 않죠.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얼굴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저기를 올라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창이 크다고 해도 바닥에서 1500 높이 이상에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저기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행위 자체가,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고문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화장실 같은데 안쪽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노출되면 안 되거나,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상시 열려 있어도 되는 공간, 환기를 위해서 좀 적당히 열어놔야 되는 공간, 그러니까 보일러실이거나 창고 이런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구석진 데다가 잘 놓잖아요. 근데 여기 창문을 통해서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환기를 위해서 조금 잠그는 거는 그렇고, 조금씩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쉽게 침입할 수 있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500 높이가 적당한 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닥에서 1500 높이 정도면 그런 형태로 사용한다 정도까지가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